안녕하세요. 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둘째 마당 6장 그래픽 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페인트보드라고 하는 거 만들어 볼 텐데요. 페인트보드는 우리가 손글씨 쓰는 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손글씨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움직였을 때 그때 그걸 따라서 선이 그려지는 거다,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쉽게 생각하면. 그리고 선이 그려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전까지 배운 것처럼 그래픽으로 그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래픽으로 그릴 때 우리가 온드러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되는 시점에 화면에 뭔가가 보이게 되는데, 그죠? 근데 그때 바로 그려주면 성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더블 버퍼링 방법을 사용한다. 즉 메모리에 비트맵 객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먼저 그린 다음에 온드러에서는 그걸 갖다 뿌려주기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한번 구성을 해보죠. 자, 스타트 메뉴를 누르고요. 자, 여기다가 페인트 보드라고 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니다. 자,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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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니쉬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 볼 텐데, 자, 페인트 보드라고 하는 자, 뷰를 상속한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더블 버퍼링으로 그릴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고요. 터치를 했을 때 한번 처리를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정의를 해봅니다. 저기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Java 클래스, 그 다음에 페인트보드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을 넣고요. 슈퍼 클래스로 뷰를 지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정하고 OK 누르면 자, 새로운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전에 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뷰라고 하는 걸 상속해서 만들면 생성자가 두 개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오른쪽으로 마우스 버튼 눌러서요. 자, Generate Constructor, 생성자 두 개의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고요. OK 누릅니다. 자, 그럼 생성자 두 개가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가 ini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고 두 개의 생성자에서 전부 다 init을 호출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init이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는 필요한 초기화 작업을 하면 되겠죠. private void init이라고 하고요. context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래픽을 캔버스 객체를 이용해서 그릴 텐데, 그렇게 되면 페인트 객체를 보통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라인을 그린다라고 하면 보통 까만색으로 그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그때 페인트 객체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도록 new paint라고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 paint.set color라고 해서 검은색을 한번 설정해 봅니다. color.black이라고 하면 검은색으로 설정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새로운 뷰 객체를 정의를 한 게 될 거고요. 자, 그 안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자, 이 뷰 객체의 크기가 결정되는 시점에 메모리에 이 뷰와 동일한 크기의 자, 비트맵 객체를 정의하면 되겠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Override Method 누릅니다. on으로 시작하는 메소드 중에서 자, onSizeChanged라고 하는 거, onSizeChanged라고 하는 거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메소드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 안에서 우리 했던 건 뭐예요? 메모리에 비트맵 객체를 만들어 준다. 자, 비트맵 create bitmap이라고 한다. 자, 이 뷰의 크기인 W와 H 파라미터로 넘어온 거죠. 그걸 넣어주고 bitmap config argv 8888이라고 하면 RGB 색상의 기본적인 비트맵 객체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자, 우리가 메모리에 만들어진 비트맵이라고 해서 자, 위에 비트맵은 mbitmap이라고 하나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비트맵에 그려줄 그래픽을 그려줄 캔버스 객체를 mcanvas라고 하고 변수 선언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비트맵 객체를 메모리에 만들었을 때 그걸 mbitmap이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을 해주고요. 자, 캔버스 객체를 만든 다음에 자, 캔버스는 어떻게 만들어요? mcanvas라고 하는 거는 new canvas로 만들어주고요. mcanvas.set bitmap이라고 해서 mbitmap을 해주면 자, 그게 설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이 캔버스에다가 이제 뭔가 그래픽을 그릴 수 있는데 여기에 set 또는 draw color라고 하면 한 가지 색상으로 좀 더 칠해버립니다. color.white라고 하면 하얀색으로 배경을 칠해버리게 되죠. 그러면 하얀색 위에서 여러분이 뭔가 그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그리냐. 자, 그려보죠. 자, 그러면 터치했을 때 그려야 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Override Method. 그 다음에 on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터치 이벤트를 처리를 하는 게 onTouch 이벤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되겠죠. 자, 이걸 선택하고 OK 누릅니다. 자, onTouch 이벤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이렇게 재정의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터치 이벤트를 이용해서 자,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이 event.getAction이라고 하면 액션 정보가 나오죠. 자, int action이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을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손가락을 눌렀을 때냐, 움직일 때냐, 떼었을 때냐 이런 정보를 구분하기 위한 구분자가 되는 거죠. if else 문으로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해보셔도 됩니다. if else를 한번 해볼게요. 자, 책에는 스위치 케이스로 되어 있으니까요. 좀 바꿔봅니다. if라고 해서요. action이라고 하는 정보가 자, 모션 이벤트라고 하는 클래스에 보면 액션 다운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게 손가락이 눌렸을 때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else if라고 해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쓸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는 모션 이벤트에 액션 mov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손가락이 눌려진 상태에서 움직일 때 발생하는 이벤트가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액션 up이 되겠죠. 손가락이 떼졌을 때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손가락이 눌려졌을 때, 자, 뭔가 그리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뭔가 이렇게 따라서 그려주려고 하면 이전 점과 지금 현재 점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점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책에서는 last x라고 되어 있는데요. last x와 last y로 해줘도 되고요. 이거를 자, old x와 old y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를 자, 우리가 getx, gety라고 해서 확인하면 되겠죠? 인티저 값인가요? old x, 자, old y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float 값이면 자, 타입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이벤트점 해서 보면 자, getx라고 하면 float 값이네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손가락이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 되면 여기에 파라미터로 포인터 인덱스라고 하는 거 넣어준다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getx 같은 경우에는 old x. 자, 이게 플로트 값이니까 저 타입을 이제 위에서 다시 바꿔줄 겁니다. 자, event.getY 해서 좌표 값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old x, old y가 인티저 타입이 아니라 플로트 타입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플로트 타입으로 변경해서 선언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x와 y 좌표를 우리가 자, 가지고 이렇게 넣어둘 수 있는데 자, 실제 드로잉을 할 때 그러니까 draw line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쓸 텐데요. 그때는 인티저 타입으로 자,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생각을 하면 여기 float를 인티저로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여기다 float를 먼저 해놓고 나중에 인티저로 변환을 해줘도 되고요. 자, 인티저로 할 경우에는 여기에 자, int 타입으로 형 변환을 해서 담아둘 수 있겠죠. 어차피 XY 좌표가 인티저 크기보다 더 커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자, 그리고 이게 액션 다운, 액션 무브, 액션 업 모두 적용이 되는 거라면 바깥에서 항상 좌표를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old x하고 old y에 먼저 선언을 그러니까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 이 정보를 예를 들면 인티저 자, 여기에 current x 그 다음에 인티저 current y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현재의 xy 좌표를 확인을 하고 자, 다운을 그러니까 손가락을 눌렀을 때는 old x의 current x 그 다음에 old y의 current y를 그냥 할당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move라고 하는 게 손가락이 움직였을 때 계속 호출되는 건데요. move 할 때 이제 자, 계속 그려주면 되겠죠. 근데 old x하고 old y가 0일 수 있으니까 if라고 하고요. old x라고 하는 거 자, old x가 자, 0이 아니고 그죠? 이게 old x가 0보다 크고 이렇게 해볼까요? 크거나 그죠? 크거나 자, old y라고 하는 게 0보다 크면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자, 조건을 어떻게 주든지 뭐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해서 처음에 마이너스 1로 초기화해주게 책에선 돼 있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0이라고 하는 값이 초기화가 돼 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0보다 큰 경우 0,0인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일단 일반적으로 손가락을 그릴 때는 0,0에 정확히 가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해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mcanvas라고 하는 것점 해보면 draw line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전 좌표 뭐예요? old x가 되겠죠. 그리고 old y가 됩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 좌표 current x와 current y까지 연결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페인트 객지를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라인을 하나 그려주게 되고요. 그 밑에서 다시 똑같이 이게 이 움직일 때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일 때는 계속 호출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호출될 때 그 이전 좌표를 현재 좌표로 설정하기 위해서 이 밑에서 old x는 current x, old y는 current y라고 할당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기본적으로 이전 좌표와 지금 현재 좌표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릴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그래픽이 어디 그려지는 거예요? 메모리에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메모리에 그려지는 거를 자, 화면에다가 뿌려줘야 되는데, 화면에 뿌려주려면 우리가 이걸 다시 그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invalidate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다시 그려달라고 하는 요청이 됩니다. 마지막에 true를 리턴하면 됩니다. 자, invalidate라고 하는 거는 그 말 그대로 하면 지금 이전에 그렸던 게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려달라고 하는 요청이 되고요. 표준 자바 같으면은 invalidate 말고 다른 추가적인 메소드를 호출해야 될 수도 있지만 안드로이드는 invalidate라고 하면 그냥 다시 무조건 그려주게 됩니다. 특정 그 영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invalidate는 화면 전체를 다시 그리게 됩니다. 자, 다시 그린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걸 그려주는 터치 이벤트를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그려주는 메소드가 필요하겠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override 메소드라고 하고 자, onDraw라고 하는 거를 찾아서 이렇게 재정의를 합니다. 자, 이 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onDraw 안에서는 메모리에 있는 이미지를 그려주면 되겠죠. 이 캔버스라고 하는 게 이제 화면에 뿌려주는 건데요. 자, 여기에 draw bitmap이라고 하고요. 자, m bitmap이라고 하면 메모리에 만들어진 이미지가 되겠죠. 0,0 위치에 좌상단 위치에 자, 페인트는 필요 없으면 null이라고 그냥 해주면 됩니다. 자, 한번 실행해서 정상적으로 보이는지를 한번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걸 확인하고 우리가 조금 있다가 지금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기능을 조금 더 다른 색상 선택이라든가 선 굵기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보완할 수 있게 이렇게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해보니까 아직 이 페인트보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를 했지만 이거를 메인 화면에 추가하지는 않았네요. 자, 그 과정부터 그럼 조금 있다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